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파TV 한승훈입니다. 오늘은 아우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이 커뮤니티나 뉴스를 좀 둘러보다가 좀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봤어요. 시사워크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아우디가 2개월 연속 10위권 밖에 떨어졌다. 판매 순위가 수입차 11등까지 떨어졌다. 라는 뉴스가 나온 거죠. 심지어 점유율이 거의 한 그냥 10분의 1 토막 나는 막 1%대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아우디가 진짜 막 수렁에 빠졌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사실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걸 한번 보면서 오늘 제 개인적인 아우디에 대한 좀 아쉬움들과 그리고 해결 방안들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를 한번 쭉 볼까요? 1, 2월간 월간 판매량이 11위로 내려갔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옛날에 아우디 하면 어땠어요? 독일 3사, 독3사라고 불릴 정도로 굳건했죠. 브랜드 이미지도 뭐 프리미엄 브랜드, 4륜 콰트로의 최강자라고 하면 아우디를 떠올랐잖아요. BM, 벤츠, 아우디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 독일 3사라고 불렀는데 판매량을 보면 BMW, 벤츠, 그 다음에 볼보 그리고 아우디로 자리가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작년 중순까지 이렇게 판매량이 됐고요.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그 순위가 점차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 초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거죠. 그래서 보면 먼저 올해 1월과 2월에 아우디 판매 실적을 보면 179대 268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 실적을 집계하는 24개 브랜드 중에서 판매량이 12위, 11위의 수치가 나온 거죠. 물론 지금 수입차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죠. 전체적인 이 수입차 신규 등록을 보면 1만 6천 대로 25%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보면 전반적인 시장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 펼쳐진 거죠. 뭐 해마다 매출 신기록을 세웠던 BMW와 벤츠, 지난해 실적을 유지하는 것이 올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볼보와 포르쉐마저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만 봐도 단순히 아우디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요. 하지만 지난해 2월 판매량과 올해 2월 판매량 감소를 한번 비교해보면은 일단 아우디가 무려 88% 줄었고요. 벤츠는 35%, 렉서스가 32%, 포르쉐도 26%, 폭스바겐은 11%, BMW는 5%가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수치만 놓고 봤을 때도 아우디의 판매량 감소가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이렇게 수입차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BMW와 벤츠 역시도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신형 5 시리즈가 출시하자마자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니까 출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폭풍적인 할인을 했고요. 지금 벤츠 E클래스도 신차가 나왔는데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지금 나오는 업계 관계자분들의 말에 따르면 E클래스도 조만간에 할인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단순히 아우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자동차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 추락세가 가장 두드러진 브랜드는 벤츠와 BM, 포르쉐, 볼보도 있지만 아우디가 가장 두드러지긴 합니다. 한 예로 아우디 매장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뉴스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픈 게 서울 용산역 앞에 사거리 2014년에 문을 연 아우디 한강대로전 시장이 10년 만에 철수하는 게 단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우디가 원래 지난해 이제 볼보와 순위 경쟁을 막 하면서 3위를 그래도 순위를 이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 이제 후반에서도 얘기 한번 하겠지만 할인을 엄청 많이 해서 A6 그냥 뭐 40% 할인 막 폭발적으로 이게 판매가 됐었던 때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할인이 없고 약간 좀 주춤하면서 판매량이 계속 떨어졌었는데 11월, 12월 연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성을 해서 뭐 4등, 뭐 5등 이렇게까지 유지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2024년 1월, 2월 넘어오면서 할인을 묶어버렸어요. 할인이 없다 보니까 순위가 더 대폭적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판매 실적이 하락세인 수입차 브랜드가 아마 올해 조금 더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국산차 브랜드와 경쟁하는 중저가 브랜드 있죠. 약간 애매하게 걸쳐있는 이런 브랜드일수록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반대로 좀 고가 브랜드들도 판매량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그쪽 수요는 국산차와 겹치지도 않고 원래 살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입차 판매량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하려고 막 이렇게 자료 정리를 했는데 아우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좀 약간 아픈 손가락이더라고요. 한간에 저희가 이제 아우디에 대한 쓴소리도 좀 하고 아우디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우파는 아우디를 싫어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간에 예로 뭐 아우디 단톡방에서 우파 쟤를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저 아우디 진짜 안 싫어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좀 이게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제 첫 차가 뭔지 아세요? 아우디예요. 아우디를 진짜 좋아하고 아우디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고 관심을 가졌던 브랜드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예전에 저희가 G80과 GV80 비교했던 영상들이 있어요. 그때 보통 이제 독삼사라 그러면은 벤츠와 BM, 아우디 이렇게 해서 GV80과 비교하는 영상들을 많이 촬영을 했었죠. 게다가 GV80 자리에 원래는 아우디 해가지고 3파전을 했었던 영상들을 저희가 많이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어때요? 아우디 자리에 제네시스 GV80이나 G80을 넣었죠. 그때 댓글로 야, 너 왜 아우디 안 집어넣냐? 감 떨어졌네. G80과 GV80이 아니라 뭐 아우디 A6 아니면은 Q7이나 Q8을 넣어야지 왜 이렇게 비교를 하느냐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원래 A6를 넣으면 좀 너무 많이 차이가 날까봐 오히려 이러면 또 이거 아우디는 싫어하니까 아우디 일부러 갖다 넣은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싫어가지고 안 넣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좀 비교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G80과 A6를 비교해봤죠. 심지어 이 A6는요 구하기가 이제 힘든, 그러니까 일반 모델 말고 나름 그래도 좀 옵션이 들어간 상위 모델 구하려고 저희가 렌트를 해서 빌려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시승차가 구하기도 힘들고 전시장에 시승차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죠? 제가 욕한 게 아니라 댓글에서도 G80이 낫다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영상에서 이거 좀 객관적으로 이거 G80이 별로 이건 G80이 좀 더 좋은 것 같네요. A6 이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옵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이야기도 좀 절제했어요. 또 너무 안 좋게 보일까봐 안 했는데 이 결과가 보면 여러분들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제가 어떤 포지션을 이야기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휩싸여가지고 막 얘기할 거 안 하고 반대로 얘기 안 해야 될 것들을 좀 더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기는 한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애정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그냥 좀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아우디가 좀 더 살아났으면 하는 마음에 좀 더 아우디를 좋게 이야기한 영상이 그 영상이에요. 심지어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너 아우디에 돈 받았냐고. 전혀 안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아우디한테 시승차를 빌리려고 그러면 영업사원이 약간 빌려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좀 막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이제 렌트카 빌려와서 비교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판매량을 보면서 이 순위 한번 일단 볼까요? 일단 1월 판매량 순위가 이제 다나와 자동차에 나와 있어가지고 이 순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BMW가 1등, 벤츠가 2등, 렉서스가 3등입니다. 이건 좀 놀라운 부분이죠. 원래 볼보가 항상 3등을 차지했는데 렉서스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뭐 렉서스에도 새로운 모델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우리나라 지금 한일 관계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본 차들의 브랜드 선전이 조금 눈에 띄기는 합니다. 왜냐면 5등이 도요타예요. 전월 대비 다 판매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렉서스와 도요타의 선전이 좀 눈에 보이긴 합니다. 게다가 포르쉐도 제가 작년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심상치 않다. 중고가 방어부터 시작해서 판매량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표에도 보시다시피 포르쉐도 주춤하고 있죠. 그 밑으로 뭐 미니, 랜드로버, 링컨, 포드, 지프가 위치해 있고 그 밑에 12등의 아우디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조금 놀라울 부분이에요. 아니 랜드로버 미니 같은 경우에도 지면은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아우디는 나름 그래도 독삼사라고 항상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였는데 일단은 랜드로버 미니한테 졌고요. 포드와 링컨한테도 졌어요. 심지어 정말 매니아분들이 사는 지프한테도 판매량이 떨어졌습니다. 1월달 판매량이 179대요. 2월달 같은 경우에는 268대를 판매를 하기는 했는데 정말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럼 1월달에는 어떤 차를 판매했는지 한번 보면 Q4 이트론이 27대, Q3가 24대, 뭐 A6 22대, Q8이 뭐 21대 뭐 이렇게 쭉쭉쭉쭉 판매량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이게 한 달 동안 전국에 있는 아우디 매장의 판매량이 이거밖에 안 온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까울 뿐이죠. 자, 그래서 아우디의 판매량을 한번 쭉 보면요. 아우디는 항상 그래도 3위권을 유지하는 브랜드였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번 쭉 보면 1월, 2월, 3월까지 항상 3위권을 유지를 했어요.
뭐 BM 벤츠가 뭐 1, 2등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3등은 굳건히 아우디가 지키고 있었죠. 판매량도 한 달에 한 2,500대에서 2,300대, 그러니까 2,000대 초중반을 유지를 했었는데 재미난 게 4월 달에 갑자기 400대로 판매량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달에 2,000대 이상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갑자기 400대 이하로 떨어지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요 뉴스를 조금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고 작년에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때 뭐 고금리 영향도 있었고 소비심리 위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긴 해요. 근데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유독 아우디만 판매량이 곤두박질 친 거죠. 이게 왜 이러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1월, 2월, 3월, 그러니까 2,500대, 막 2,200대 정도 팔 때는요, 할인을 엄청 많이 해준 거예요. 뭐 10에서 15%, 뭐 16%뭐 이상 할인을 해주다 보니까 판매량은 뭐 진짜 역대 최고의 판매량이다, 막 이랬는데,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리고, 영업사원분들도, 아니, 내가 이렇게 차를 팔았는데 왜 마이너스냐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아우디에서는 4월 달에 할인을 확 묶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묶어보니까 판매량이 없었고 이 아우디의 대책도 좀 웃겨요. 이 아우디 관계자분들의 말에 따르면 이게 지금 할인을 좀 갑자기 묶어서 판매를 좀 주춤할 수 있지만 연간 판매량은 문제가 없다라고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도 있고요. 근데 뭐 이때는 또 여러 가지 또 이유도 있어요. 물량도 없었다고 합니다. 1월, 2월, 3월 달에 너무 많이 판매를 하고 물량이 이제 재고가 없으니까 굳이 4월 달에 할인을 해서 팔 필요가 있나? 그리고 너무 과도한 출혈 경쟁보다는 적당히 이제 우리가 그냥 타협을 하자라고 선언을 하면서 갑자기 판매량이 곤두박질 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게다가 여러 가지 좀 이슈도 있었어요. 막 열심히 팔고 있다가 인증이 막 취소되는 상황도 있었고 갑자기 인증이 막혀가지고 판매 중지되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한 4월, 5월 이때 아우디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이렇게 좀 쭉 유지하다가 4월, 5월 너무 또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아우디가 6, 7, 8, 9월까지 할인을 또 풀어버립니다. 이때는 다시 판매량이 1,000 중반대, 1,500대로 올라가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1월, 2월, 3월이 막 2,000대 이상 판매가 됐는데 1,000 중반대면은 확실히 판매량이 회복이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사실 이때 1월, 2월, 3월에도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거는 A6와 A4 그리고 뭐 Q5 같은 그냥 쟁쟁한 아우디 모델들이 판매가 됐어요. 이때는 뭐 물량도 있었고 그 당시 이제 작년 초만 해도 아우디 이미지가 막 그렇게 엄청 나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와 갑자기 할인을 해주니까 좋은 차를 싸게 산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제 추후 점차 좀 할인을 이제 길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할인을 해서 싼 게 아니라 그냥 원래 할인을 맨날 하는 브랜드구나라는 인식이 점점 잡히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아우디에 대해서 자꾸 쓴소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요. 이게 아우디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BM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점점점 할인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우디 따라가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왜냐 애초에 그냥 금액을 낮춰버리고 판매를 하면 되는데 높인 상황에서 비싸게 팔다가 안 팔리면 깎아주면 되지. 이러면 비싼 가격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신 그 브랜드 안 삽니다. 아니 나는 제값 주고 샀는데 몇 달 뭐 지나서 갑자기 이렇게 폭풍 할인해버리면 차 이거 또 국산차 어때요? 비싸요. 뭐 1억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 저렴해도 뭐 6, 7천 원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10몇 프로씩 할인하면 나는 가만히 앉아서 1,000만 원 이상, 몇 천만 원씩 손해를 보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분들이 그 브랜드를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 아우디가 됐었고 BM과 벤츠도 약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아우디가 이 4월달 판매량이 확 줄었을 때 말이죠. A6가 180대밖에 못 팔았고 뭐 Q5나 뭐 Q3, Q7도 거의 막 20, 30대밖에 못 판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인을 조금 풀어주는 8월 이때도 이제 뭐 폭풍 할인한다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A6와 Q4 이트론, Q5 같은 경우가 판매량이 좀 올라와가지고 1,500대 이상을 판매를 한 거죠. 그래도 4등에서 6등을 항상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우디가 왜 10위권 밖으로 1월 달에는 12등, 2월에는 11등까지 떨어지게 된 거냐? 이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우디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일단은 할인을 좀 없애자. 작년 말부터 제가 이랬잖아요. 아우디가 할인이 없다. 1월 달부터 그랬어요. 할인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진짜 있어도 정말 적게 해주는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거죠. 여기에 또 이유가 있어요. 진짜 물량도 많이 없고요.
진짜 이렇게 팔아가지고 뭔가 이득을 취하겠냐라는 생각에 할인을 아예 묶어버렸는데 그냥 관짝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우디 몇 번 가니까 뭐만 해도 너는 아우디 안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비자분들이 할인을 안 해주니까 어떤 반응이냐면 야 이제 아우디가 정신 차렸다. 할인을 안 해주니까 지금이다. 지금 사면은 할인을 안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할인을 안 하는 아우디를 사면 바보다라는 인식들이 강한 거죠. 근데 그게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몇 달 전에만 해도 몇 천만 원씩 할인을 해준 차들이 갑자기 할인을 안 해주고 나는 정가에 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바보 되는 거예요. 중고차 감가가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 소비자분들이 어때요? 안 삽니다. 지금 보면 A6가 1월 달에 22대 팔렸어요. 이 22대 팔린 것도 저는 놀랍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거의 진짜 안 보이는 할인까지 그냥 다 맞춰가지고 저번 달이나 뭐 작년 할인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의 할인을 해주지 않는 이상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거 보면 안타까운 거죠. 할인을 해주면 판매는 잘 되는데 이게 결국 제살 깎아먹기가 되는 거고 아 정신 차려서 이제 할인을 해주지 말아야지 하면은 할인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팔립니다. 지금 이 아우디가 이런 선례를 보여줬고 따라가는 브랜드가 뭐가 있냐면 BMW가 그랬어요. BMW가 할인을 안 하면 어때요? 5 시리즈, 7 시리즈 안 팔립니다. 3 시리즈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버티다 안 돼서 할인을 하게 되면 역시나 안 사고 기다리는 게 현명했어 하고 소비자들이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BMW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계속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BMW로만 참아라. 특히나 최근에 나왔던 차 뭐 있어요? i5 차는 좋은데 이 가격에 사는 건 바보다.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특가로 어떻게 됐죠? 2,600만 원 할인해가지고 막 진짜 그냥 내연기관이 530과 거의 비슷한 금액대로 내려오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라. 지금이다. 이렇게 살 타이밍을 소비자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브랜드로서는 진짜 이미지 타격이 엄청난 거죠. 이렇게 BMW도 지금 좀 어쩔 수 없는 판매량 때문에 BMW가 벤츠랑 이 판매량 경쟁도 하고 독일, 그러니까 BMW 본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거는 기대가 생각보다 큽니다. 야 역시 한국에 팔아주겠지.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 판매량이 좀 주춤하면 한국에서 다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이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BMW가 좀 이렇게 폭풍적인 할인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BMW가 판매량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벤츠도 신경을 안 쓸 수밖에 없죠. 게다가 벤츠 또 신규 딜러사들이 생겨나면서 가격 경쟁, 출혈 경쟁이 일어나면서 할인이 좀 되고 그러면 또 벤츠를 그동안 좋아했던 오너들, 소비자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진짜 벤츠, 뭐 S클래스, G바겐, 그다음에 AMG GTR, CLS 다 정가 주고 샀거든요. 할인 하나도 안 받았어요. 뭐 딜러 수당 이거 그냥 정가 다 주고 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막 무슨 막 15%씩 막 할인해주고 막 10% 할인해주고 몇 천만 원째 해주고 뭐 법인 묶으면은 뭐 그냥 10% 할인해주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법인 그 번호판 해가지고 막 법인차들 막 규제한다 뭐 이거 차별 둔다 뭐 이러지만은 이렇게 할인을 해버리면 일반 소비자분들 정가 주고 산 소비자분들은 분노하고 그 다음에 안 사게 됩니다. 저 역시도 벤츠에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워낙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아 진짜 좀 이 수입차 시장이 지금 쉽지 않기는 한데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계속 들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참 답이 없는 게 이게 제가 만약에 아우디 담당자여도 좀 답답할 것 같기는 해요. 할인이 없다고 하면은 또 안 팔리고 또 할인을 하자면 또 제살 깎아먹히고 그렇다고 신차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한간에 떠도는 얘기는 아우디가 이거 이러다가 진짜 철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우디가 좀 많이 좀 힘들다고 해요. 특정 국가에서는 뭐 아직까지 잘 팔린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아우디가 신차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주춤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이 플래그십 모델 제가 최근에 S클래스와 7 시리즈 그리고 G90과 비교했을 때 이때도 똑같은 얘기 나왔어요. 야 A8 얻다 갖다 팔아먹었어 했는데 A8은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인데 심지어 페이스리프트도 라이트 디자인이나 그릴 디자인만 조금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은 오히려 아우디를 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과감하게 뺀 거죠. 그리고 최근에 G80과 비교했을 때도 원래 G80 자리에 A6가 들어가 있어서 신형 E클래스 나왔죠. 신형 5 시리즈 나왔습니다. 거기에 원래 A6도 신형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3파전에서 독일 3사의 그런 정말 피 터지는 대결 이런 주제가 나와야 되는데 A6는 나온 지 작년부터 뭐 바뀐 게 없으니까 여기 낄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A6는 이전에 나왔던 모델과 비교해야 될 정도로 구형 모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G80을 집어넣었던 거고 소비자분들이 이거 아우디 이거 너 일부러 까는 거다 해서 A6와 이제 비교하니까 오히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신차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신차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전기차 브랜드인 이트론도 죽을 쓰는 거야. 뭐 큐퍼 이트론도 그렇고 이트론 GT도 그렇고 약간 상황이 좀 어정쩡하니까 전동화도 아니고 내연기관도 아니고 약간 좀 붕 떠 있는 상황입니다. 신차라도 쭉쭉쭉 나와야 뭔가 좀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뭐 나오는 모델이야 해봐야 뭐 A8의 고성능 모델이 S8 같은 거 갖고 오고 있고 RS3 좋은 거 압니다. RS3 좋은 차예요. 저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하지만 RS3 누가 삽니까? 몇 명이나 사요? 그냥 볼륨 모델인 A6, Q5, Q7, Q8, Q4 같은 볼륨 모델의 신차가 나와야 아우디가 반전이 되는 거지 할인만 해준다고 팔리는 건 또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신차 할인해 줘봐야 의미가 없는 게 이전에 할인해 줬었던 차들 있죠. 그게 또 중고차 시장에 나오면 가격이 더 내려가요. 그러면 야 신차급 가격의 아우디가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중고차로 또 눈길 돌려가게 되는 거고 또는 신차는 더 할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이거 진짜 아우디를 다시 살려내려면 이거 정찰제 가야 되는 기본이고 신형 모델들이 좀 계속 많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진짜 어렵네요. 그나마 A7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나와가지고 조금 기대하긴 했지만 A7 9대 팔렸네요. 저번 달에. A5는 4대 팔렸네. 이건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큽니다. 저희가 이제 수입차의 판매량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전체적으로 수입차 시장에 대한 전황,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우디가 워낙 큰 폭으로 떨어지고 10위권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작년에도 10위권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도 한 4등, 뭐 4등만 돼도 뭐 충격이다. 볼보한테 졌다. 탑3 안에 지금 볼보가 들어가거든요. 물론 올해는 이제 렉서스가 또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우디가 이 지프 포드 링컨에 비해 떨어지는 뭐 12위, 뭐 11위까지 간 거는 조금 충격이긴 합니다. 항상 그래도 탑3 안에 들어갔었던 브랜드가 아우디인데 약간 이렇게 좀 폭락한 상황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아우디 반증되는 그런 그리고 좀 밝은 그런 분위기의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들어가보겠습니다.